네, 그러면 저희 옹유인가 드림 고전 그리스어 입문 오늘 1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하고 나서 다음 주 한 번 하면은 이제 1학기 시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휴식을 갖고 나서 재개를 해서 또 18회차 뭐 충분하지 않으면 혹시나 충분하지 않으면은 뭐 두 회 정도는 더 늘려서 20회차 정도는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진도를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재산 변화, 명사 변화 또 나갑니다. 계속해서 이제 재산 변화, 명사 변화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타입들의 그 바리에이션을 다 외우는 것은 너무 어렵고 저희가 사실 그리스어를 작문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읽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재산 변화, 명사 변화 규칙을 아는 게, 그러니까 어미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사전에 도움을 받아서 그때그때 해당 단어의 베리에이션을 찾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대명사를 나갔었죠. 이제 대명사 아우토스라는 거 배웠었어요.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또 대명사의 다른 종류, 인칭 대명사라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이 인칭 대명사를 배울 때 인칭 대명사와 관련해서 같이 딸려오는 소유 형용사라는 걸 배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배울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관계대명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명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명사, 관계대명사를 배워서 좀 수업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번 주에 드렸던 연습 문제부터 한 문제씩 보도록 할까요? 네, 1번부터 하나씩 해보죠. 1번을 그러면은 유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번 읽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 didascalos keleuei tus neanias tus bonus eu ferein alla u 페이 페이테스타이 아우토 에텔루신. 그 선생님은 그 청년들에게 고생들을 잘 견디라고 명령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설득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설득되지 않는다. 뭐 설득되려고 하지 않는다. 저 심지어 아, 에텔루스인이 있으니까 에텔로 동사가 뭐뭐 하려고 하다,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순순히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순순히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아우토. 아우토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그 선생님이요. 그렇죠. 이 앞에 있는 호 디다스칼로스를 받아서 남성 단수로 쓰고 페이테스타이라는 동사, 누구누구에 따르다죠. 페이토마이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로 누구누구를 따르다 할 때 역격을 받기 때문에 남성 단수 역격 아우토스를 아우토로 바꿔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잘 해주셨고요. 다른 거는 문제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켈레우 동사에 붙는 아체이죠. 네, 투스 네아니아스 에우페레인 투스 보누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투스 보누스 고생들을 잘 견디라고 이렇게 명령하지만 또는 뭐 충고하지만 그들은 에텔루신의 주어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온 투스 네아니아스가 되겠죠. 그 네아니아이들이 그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을 제 신보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번. 네, 음, 사실 제대로 못했는데 그냥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해보시죠. 호멘 베이시스트라토스 눈투스 베투스 따테이 엔타제 파라텐 탈라탄 호데 이사이오스 가이오이 나우타이 파이디오스 에크론타이 아나돈 포타몬 도케이 기아르 아우토이스 덴 스트라티안
누데? 아, 뭐지? 헤데? 레이베인. 에데고요. 여기 라디우스죠. 라디우스. 이게 P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음. 로입니다. 그리스 알파벳의 라디우스. 순간 잘못 읽었어요. 네. 네, 천천히 해석해 보실까요? 스트라토스. 이름인 거죠. 네네. 이 스트라스는 페이시스트라토스랑 이사이오스는 이름이에요. 구명사예요. 페이시스트라스는 지금 보병들을 배치하는데 여기에 배치하는데 뭐뭐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바다를 따라서 음, 그리고 한편으로 이사이오스와 선원들은 선원들은 뭐를 거슬러서 쉽게 그들은 온다.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군대가 이미 떠났다고 여겨져 있기 때문이다. 네, 좋습니다. 대충 그런 뜻이에요. 네, 하나씩 좀 정확히 보도록 하죠. 호메 베이스 스트라토스 닌 두스 베스 두스 따데이 엔 타데 파라텐 탈라탄. 다시 하면 이제 페이시스타 페이시 스트라토스는 이제 두스페스두스 그 보병들을 배치한다, 놓는다. 어디에? 여기에 파라텐 탈라탄 바다 쪽에, 그러니까 이 해안가 쪽에 놓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호디사이오스 한편 이사이오스와 선원들은 호이나오타이 라디오스 에르콘타이 쉽게 온다, 뭐 편하게 온다. 아나톤 포타몬 강을 이렇게 거슬러서,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니까 바다 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노케이가를, 왜냐하면은 아우토이스 그들에게는 도케이 했으니까. 도케이는 뭐냐면은 뭐뭐라고 생각되다, 뭐뭐인 듯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의 it seems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것이 누구누구에게 뭐라고 보이다, 뭐라고 생각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인칭 주어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아체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체이가 온 경우인데 뭐냐면은 댄스트라티아니 에데 레이페인. 자, 군대가 에데 이미 레이페인 떠난 것으로 아우토이스 그들에게는 오케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아우토이스는 누구일까요? 상황이 좀 이 문장만 가지고 문맥이 불명확해서 저도 정확히 어떤 문맥인지는 뭔가 상상이 잘 안 가지만 아마도 이사이오스랑 나우타이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강을 거슬러 올 때 이렇게 생각을 편하게 하고 오는 거겠죠. 뭐 이제 군대가 이미 떠난 것 같으니까 쉽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문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도케이의 주어가 댄스라티안 에델레이펜이라는 아체이가 되고 있고, 그게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생각되다라고 할 때 그 누구누구를 역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우토이스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3인칭 복수, 남성 복수 역격이죠. 그래서 여기 남성 복수 역격으로 쓰려면 앞에 있는 주어인 호디사이오스 까이호이나우타이를 받는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우토이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토이스는 이 사람들을 받는 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구문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도케이가르 아우토이스처럼 이제 도케이 플러스 역격 플러스 아체이라고 하면은 역격이 뭐뭐라고 생각하다. 우리말로는 사람이 어 뭐뭐라고 생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구문인데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그거를 뭐가 사람한테 이렇게 보이다. 뭐 우리한테도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누구한테는 그렇게 생각된다. 누구한테는 그렇게 보인다. 그런 구문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 여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3번으로 넘어가서 3번을 장지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스툰 아우툰 호이논 비논테스 호이멘 파로이누신 호이데 프라우논다이 후투 카이 블루톤 포도주를 마시면 어떤 이들은 주정을 부리고 어떤 이들은 온순해지듯이 재산도 또한 그러하다. 좋습니다. 자, 여기 아웃도는 뭐죠? 아웃도. 음, 어떤 포도주? 잘 어떤 모르겠어요. 포도주? 어떤 포도주는 띠나로 해야 돼요. 띠스, 띠를 음, 써야 되죠. 자, 이 아우토스의 용법 중에 뭘 배웠냐면은 관사, 명사 사이에 수식적 위치로 쓰이는 아우토스는 같은이란 뜻이에요. 동일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같은 포도주를 마셔도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사, 명사 사이에 아우토스가 들어가면은 즉 수식적 위치로 들어가면은 동일한 같은이라는 뜻이 됩니다. 해석은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피노데스는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현재 분사입니다. 마실 때 마시면서 호이멘 호이데 대조가 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빠로이 누신 주정을 부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읽을 때 뿌라우논따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뿌라우이논따이 이게 위에 땡땡 찍혀 있죠. 땡땡 찍혀 있고 악센트까지 찍혀 있어서 이렇게 복잡한 악센 뭔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그 점점이 박혀 있으면은 이걸 이중모음이 아니라 따로 발음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따로 발음하려면 이 윕실론을 위로 발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라 위 논따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호이데 프라 위 논따이 후토까이 블루돈 마찬가지로 부 또한 그렇다. 호스하고 후토까이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구문입니다. 뭐뭐처럼 뭐뭐도 이러하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플루톤이 대격으로 쓰이는 것도 이 뒤에 이어져 있는 생략된 문장에서도 이 플루톤이 결국에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서도 돈 아웃돈 오이논이 이제 대격으로 쓰이고 있죠. 목적어니까. 비노테스의 목적어니까. 그래서 뒤에도 플루톤도 이제 목적으로 쓰고 뒤에 뭐 적당한 동사 아무거나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어 에코 동사라든가 가지다, 에콘데스 같은 걸 써가지고 근데 뭐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생략을 하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재윤님 4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ogos en to cosmo en kai ho cosmos diautu egeneto kai ho cosmos auto nuc egno. 그 말이 세계에 있었다. 그리고 세계가 그를 통하여 생겼다. 그리고 그 세계에는 그를 알지 못했다. 네,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번역을 뭐 이제 성경 번역을 찾아보니까 그분이라고 번역을 한 곳도 있어서 뭐 쭉 이제 요한복음 시작하는 문장인데 뭐 로고스가 또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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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결국에는 예수님이고 뭐 신이고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이라고 번역을 한 성경이 많았습니다. 제가 본 번역에서는 한국어 번역에서는 네, 이제 뭐 로고스라고 제가 참고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로고스라고 나와 있어서 로고스라고 달아놨는데 실제로는 문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 주어를 어쨌든 그래서 로고스로 보자면 n의 주어가 로고스고요. 그래서 우주 안에 또는 세계 안에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는 이제 말, 뭐 성경에서 소위 말씀이라고 번역하시죠. 보통. 그래서 그 말이 있었고 말이라는 뜻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로고스는 그냥 말이 아니고 말이 되는 말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이제 아무 말만 하면 로고스가 아니고요. 그런 뜻의 로고스가 말이 아니고 말이 되는 말. 그리고 우리가 말이 된다라고 할 때 그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뭐가 돼야지 말이잖아요. 그 논리에 맞아야지 말이죠. 그게 로고스예요. 그래서 로고스는 논리라는 뜻도 되고 이치라는 뜻도 되고 이성이라는 뜻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는 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음성적인 걸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논리의 차원에서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그냥 어떤 소리를 내요. 말 소리를 내는 거랑 주장을 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동사가 달라지고 레고 동사는 말이 되는 말을 하려는 게 이제 레고. 정말로 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레고고 말의 형태를 갖춘 게 레고고 이제 그렇지 않은 거는 또 다른 동사를 쓰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세 개가 디 아우투. 자, 이 아우투도 로고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3인칭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디아 플러스 속격 뭐뭐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생겼고 그리고 그 세 개는 아우톤 그것을 가지고 이건 대격이죠. 그래서 여기도 3인칭 대명사 대격. 그래서 우크 엑노 알아보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래서 주격을 제외한 격들에서는 속격, 역격, 대격에서는 아우토스가 3인칭 대명사로 쓰인다. 제가 앞에 나온 어떤 대상을 또는 뭐 문맥에 있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재밌는 문장인데 여기를 유지수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Fui autoi periton auton tois ta auta legusin. 이게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사람들이 같은 것에 대해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것들을 배치한다. 취한다? 네, 레고 레고신 뭐죠? 네, 레고 동사를 검색을 해봤는데 어레인지 이렇게 아, 그게 먼저 나왔군요. 네, 그게 사실 그게 1차적인 뜻인데 보통은 말하다라는 뜻으로 써요. 어, 그래서 이제 레고 동사가 지금 말하신 것처럼 어레인지 뭐 또는 어떤 어레인지라는 뜻이 왜 나오냐면 카운트예요. 카운트. 그러니까 이게 세는 거. 세려면 쫙 이렇게 늘어나야 되죠. 하나 하나 하나. 그래서 이 카운트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카운트라는 뜻 이전에 뭐가 있냐면 모으다가 있어요. 모으는 거.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예를 들면은 뭐 양이랑 염소들이 이렇게 있으면 양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모아요. 그다음에 염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모아요. 그게 사실은 레고의 첫 번째 뜻이고 로고스의 첫 번째 뜻이에요. 그래서 로고스는 원래 모으는 거인데 말이라는 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카운트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말이 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고 근데 영어에서도 예를 들면 어카운트라고 하고 뭐 카운트라고 하면 애초에 어카운트라고 하면 설명이라는 뜻이 되고 또 뭐 리카운트라고 하면은 말하다, 이야기하다, 설명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왜 그런 카운트라는 말이 말하다라는 뜻에 들어가냐 하면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고스 레고라는 거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말이 되는 말들을 모아와서 잘 연결해서 조화로운 뭔가를 딱 의미를 만드는 거라서 결국엔 그러니까 그게 결국 make sense라는 거예요. 뜻을 딱 만드는 거라서 그 make sense가 됐을 때 로고스라고 할 수 있고 레고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어쨌든 그런 레고 동사를 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잘 해주신 것처럼
관사 플러스 아우토스 플러스 명사로 쓰면은 같은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근데 여기서 명사를 안 쓰고 그냥 그 아우토스가 명사화되어서 관사 아우토스 그걸로 이제 명사화되어서 쓰이면 같은 뭐뭐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호이 아우토이는 같은 사람들, 페리톤 아웃도는 이거는 이제 돈 아웃돈이기 때문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같은 사람들에 대해일 수도 있고 같은 것들에 대해일 수도 있는데 뭐 아마도 중성일 가능성이 높겠죠. 같은 것들에 대해. 그리고 또이스 아우토이스 같은 사람들에게 따 아웃다 같은 것들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것들에 대해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것들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맨날 같은 말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속담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호이 아우토이 페리 또 나오돈 또이스 아우토이스 나오다. 문법적으로 이 문장을 외워두시면은 관사 플러스 명사 관사 플러스 이제 아우토스를 쓰면은 같은이라는 뜻이다 라는 걸 외워두시기 좀 편하겠죠. 이런 문장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6번 문장을 그러면은 드리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네, 하겠습니다. 뱀포소이 미론 헤디 미로이 파레콘 카린 우소이 아우테가르 위리사이 가이 가이토 위론 디나사이 그대에게 달콤한 향유를 보낸다. 그대가 아니라 향유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왜냐하면 그대 자신이 향유를 바르며 그대는 향유를 뭐뭐 할 수 있음으로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 뒤나사이가 에 해당하는 그 앞에 와이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네, 이거는 시라서 의미를 좀 알기가 어려워서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앞에 혹시 빠레콘 어떻게 하셨죠? 여기 위로 빠레콘 카린 소이. 위로의 파레콘 카리는 그러니까 향유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대가 아니라 라고 네, 이렇게 좀 잘 해석하셨군요. 네, 네네. 빠레콘이 제가 여기 안 써놨는데 실수로 분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배운 문제인데 제공하기 위해 뭐 제공하면서 정도의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 분사는 저희 2학기 때 배울 거고요. 네, 한 문장씩 볼까요? 뱀뽀소이 미론 헤디 미로 바레 콘카린 우소이. 이거 사실 운율이 있어요. 이거는 그 유진님은 읽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엘레기아 커플렛이에요. 위에 장단단 육복격 헥사메터 밑에는 펜타메터. 그래서 뱀뽀소이 미론 헤디 미로 바레 콘카린 우소이 아우테 가르 미리사이 까이또 미론 디노사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뱀뽀소이 나는 당신에게 보낸다. 미론해뒤 하면은 이제 달콤한 향유를. 근데 왜 보내냐면 이제 분사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공하려고 제공하면서 뭐를 카린을 호의를 누구에게? 미로에게. 미로 우소이가 너에게가 아니라 향유에게. 자, 이 카린은 카리스의 대격이죠. 그래서 파레코는 직접 목적어고요. 미로는 미론의 역격 단수예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소이는 오늘 배울 건데 인칭 대명사 쉬, 너의 2인칭 단수 역격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가 아니라 향유에게 카리스를 제공하려고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첫 행부터 약간 일반적인 상식을 트는 거죠. 왜냐면은 누구한테 향유를 선물한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뭔가 기쁨을 주려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보내는 건데 너를 기쁘게 하려고가 아니라 향유한테 기쁨을 주려고 향유한테 호의를 베풀려고 보내는 거야 라는 뜻이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유를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아웃데가 미리사이 가이토 미론디나사이 하면은 이제 디나사이가 2인칭 단수 직설법 현재예요. 디나마이라는 저희 아직 안 배운 형태예요. 저희 중간태 1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으로 쓰면 오마이였죠, 보통. 페이토마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미래면은 랩소마이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아마이 이렇게 하는 거는 디나마이라는 좀 독특한 형태인데 어쨌든 간에 이 디나마이라는 동사가 2인칭 단수로 쓰면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디나싸이가 되면은 그러면은 디나싸이 너는 할 수 있다. 미리싸이 미리싸이가 뭐냐면 미리즈도라는 동사 향유를 바르다의 아오리스트 능동 부정사예요. 중요한 거는 부정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미리싸이 할 수 있어. 뭐를? 까이돈 미론. 자, 이 까이가 뭐뭐 그리고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그리고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그리고가 필요가 없거든요. 주동사가 뒤나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미리싸이는 부정사로 뒤나싸이 연결이 되니까 까이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까이는 부사로 봐서 또 미론조차도 그 향유조차도 내가 보낸 향유조차도 그 향유일 수도 있고요. 이 또 미로는 그냥 일반화해서 향유라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향유라는 것조차도 아니면 그 향유조차도 미리사이 향유를 바를 수가 있으니까 아우테 너는 자, 이 아우테는 한국어로 좀 번역하기가 힘든데요. 어, 다름이 아니고 너는 약간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아웃때니까 이건 여성 단수 주격이죠. 지금 뒤나 싸이가 2인칭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2인칭 단수의 주어인 너를 지금 아우테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아우테가 여성이죠. 그러니까 2인칭 단수 선물을 받는 이 쏘이는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너는 바로 네가 너가 그러니까 이 아우테는 뭘 강조하는 거냐면 보통은 향유를 받아서 그 사람이 향유를 바르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너가 오히려 향유를 바르는 너가 향유를 향유에 향유를 바른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리사이는 향유를 바른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향유를 발라서 그 매력을 더한다. 뭐 이제 기분 좋은 어떤 향이 난다. 그런 뜻 정도로 봐야지. 너는 향유도 향유를 바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여자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우테를 쓰는 겁니다. 이 아우토스라는 그 대명사가 주격에서 쓰일 때는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강조를 하는 표현으로 또는 어떤 자립성,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너 또는 이런 맥락처럼 너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는 너 스스로도 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향유가 아니라 너가라는 뜻이니까 그런 대비를 살려주는 아우토스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우테 너라는 여자는 뭐 이런 느낌일까요? 너라는 여자는 향유조차도 향유를 바를 수 있으니까. 네, 향유를 향기롭게 하다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 덕분에 향유가 향기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향유를 발라서 너를 향기롭게 너를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보낸 게 아니라 향유를 향기롭게 만들고 싶어서 너한테 향유를 보냈다라는 뜻인 거예요. 너가 더 향기로우니까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그리스인다운 짧은 시지만 좀 재치가 있는 시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짧은 시, 이 운율로 쓴 에피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뭐 길어봐야 이렇게 두 행으로 엮여 있는 구절이 세 개, 네 개 정도 되는 게뭐 짧으면 이렇게 하나도 있고 두 개도 많고 그다음에 세 개, 네 개까지 정도 있는데 그걸 에피그램이라고 해요. 주로 이런 걸 어디다 쓰냐면 향유 위에다가 향유 뭐 위에는 꼭 아니어도 되지만 향유 보낼 때 어디 편지에 쓸 수도 있고 뭔가 어디에 이렇게 덧붙여서 보내는 그런 편지 같은 데다 같이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에피그램이라는 거는 뭔가 물건이나 이런 걸 보낼 때 그 위에가 에피예요. 에피가 위에 그거에 덧붙여서 그거에 부가시켜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에피그램이란 게 실제로 예전에는 어떤 뭐 묘비명 같은 것도 에피타프라고 하죠. 그것도 왜 에피냐면은 실제로 비석 위에 쓰니까 그래서 에피타프거든요. 에피타프도 다 이 운율로 써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실제로 물건에 쓰인 게 발견이 되기도 하고 뭐 나중에는 이제 문학적인 그게 돼서 실제 물건이 있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상정을 하고 쓰는 문학 양식도 발전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보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재치 있는 이런 느낌의 식구가 많아요. 이걸 찾다 보니까 벤 존슨이라는 영시에서도 또 이거랑 닮은 아마도 이걸 보고 나서 영어로 이거를 또 쓴 거겠죠. 좀 발전시켜가지고 또 이거 이런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I sent thee lay the lossy rest, not so much on rotting thee. 그다음에 as giving it a hope that there it could not either be, but though their own disowned breed and sent it back to me. Since when it grows and smells, I would swear not of itself but thee. 이것도 사실 그리스 시에서 오는 운율이에요. 그거랑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는 라임이 있죠. the, res랑 breathe, the랑 me, 그다음에 there랑 swear, 그다음에 be랑 the 이렇게 네 개씩 딱딱 맞춰가지고 이것도 같은 발상으로 지금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아마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있는. 아무튼 뭐 사실 시를 읽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리스 시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을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은 먼저 제3변화, 명사 변화 또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유형들을 볼 건데요. 뭐냐면은 제3변화, 명사 변화가 기본적으로 뭐 제3변화니까 third declension이라고 불리는데 consonant declension이라고도 불러요. 보통은 이제 어간 종결 모음이 아니, 어간 종결이 보통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자음으로 끝난 애들 있었죠. 그런데 이제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어간 종결에 모음으로 끝나는데도 이제 제3변화, 명사 변화에 속한 애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좀 뭐가 귀찮냐면은 격에 따라서 다른 종결 모음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격에서는 뭐 이오타가 쓰였었는데 속격에서는 엡실론이 쓰이고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는 종결 모음이 어미의 모음과 축약을 일으킵니다. 뭐 이거는 아티카 방언에서는 특히 항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처음은 아니지만은 귀찮죠. 그다음에 일부 격에서는 종결 모음과 어미의 모음에서 장단음 길이가 치환된다라는 현상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퀀티테이티브 메타테시스라고 하는데 단장이면은 장단으로 바뀌어요. 그게 발음하기가 더 편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따가 볼 텐데 볼레오스 같은 것도 원래 오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오미크론 짧은 오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제 여기가 바뀌어가지고 이 뒤에가 장이 되고 뒤에가 장으로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볼레오스 원래 볼레오스인데 볼레오스 이렇게 바뀌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규칙들을 알고 있으면은 뭐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외우는 게 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을 보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오따로 끝나는 어간 또는 윕실론으로 끝나는 어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유형 이렇게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그러니까 이 윕실론이랑 이오따로 끝나는 종결 어간 속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공통점으로는 일단은 주격, 대격, 혹격, 단수.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유형에서 음, 잠시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이 이제 주격, 대격, 혹격, 단수 형태에서만 종결 모음, 윕실론, 이오타 이렇게 가고 나머지 형태는 엡실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에이션을 갖는 경우 두 가지 종결 모음으로 쓰는 경우 두 번째는 모든 형태에서 그냥 종결 모음 똑같이 이오타 아니면 윕실론 사용하는 경우. 근데 이게 소수예요. 이거는 정말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이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은 폴리스, 빼퀴스, 뭐 아스튜, 아스테오스 뭐 이런 명사들 나왔는데
보시면은 폴리스부터 보겠습니다. 폴리스, 폴레오스, 폴레이, 폴린, 폴리, 폴레이스, 폴레온, 폴레시, 폴레이스. 보시면 이제 알고 계신 제3변화 어미 규칙이랑 어느 정도는 매치가 되는데 살짝 빗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참고해서 이해를 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빼퀴스, 빼케오스, 빼케이, 빼퀸, 빼퀴, 빼케이스, 빼케온, 빼케시, 빼케이스. 그다음에 아스튀. 이건 또 중성입니다. 이걸 또 적어놔요. 중성이라서 아스튀, 아스테오스, 아스테이, 아스튀, 아스튀. 자, 여기는 똑같죠? 그래서 대격, 격 똑같고요. 아스테, 아스테온, 아스테시, 아스테. 자, 첫 번째로 속격 단수를 보시면은 이 속격 단수가 여기는 또 특이하게 사실은 종결 어간이 또 다른 게 쓰여요. 뭐냐면은 에따가 쓰입니다. 그래서 볼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간이 이거 두 개가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볼리, 볼레. 근데 여기 속격 단수만 볼레라는 장모음 종결 어간이 쓰여서 여기에 붙으면은 볼레오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메타테시스가 일어나서 전치라고 해요. 메타테시스. 그게 일어나서 이 에와 오의 장단음 위치가 바뀝니다. 뒤에가 장음이 되는 게 편한가 봐요. 그래서 폴레오스 이렇게 가요. 듣다 보면 그게 이게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이게 장음이 들어가면 힘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폴레오스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폴레오스가 되는 원리는 이거다. 네, 그리고 유진님 아스티 아낙스의 아스티가 바로 이 아스티입니다. 아낙스는 왕이라는 뜻이죠. 왕 또는 주인. 그래서 아스티 아낙스가 도시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아스티아누스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근데 뭐냐? 이게 왜 알고 있으면 좋냐? 폴레오스를 보면은 사실 이 자리에 악센트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울티마에 장음절이 들어갔으니까 안테페너트의 악센트가 못 와요. 원래는. 근데 이거는 원래는 폴레오스였으니까 전치가 되었어도 악센트를 원래 위치에 놓아줍니다. 그래서 폴레오스라는 원래 일반 규칙에 따르면 있을 수 없지만 예외 상황으로 여기 안테페널트에 악센트가 놓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퀀티테이티브 메타테시스라는 이 설명이 필요한데 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격, 단수, 중성, 복수, 주격, 대격에서는 축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A는 뭐 A, 축약이 뭐 그냥 합쳐진 거지만 그다음에 에, 아가 에로 바뀌어요. 이게 아스테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스테, 아, 아스티, 아가 붙으면 이제 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테, 아스테라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속격 복수 악센트도 속격 단수에서 유추에 의해서 붙게 됩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데 왜냐면 본래 온 여기는 본래 온이 원래 온이잖아요. 원래 오메가가 오는 온이니까 여기는 본래 온이 되어야 돼요. 규칙에 따라서 울티마가 장음이 됐으니까 페널티에 와줘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속격 단수에서 여기 놓였었으니까 속격 복수에서도 여기 놓아준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속격 복수 악센트도 여기에서는 희한하게도 여기에서는 메타테시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타테시스 같은 거 없고 그냥 규칙에 따라서 폴레라는 어간에 온이라는 인칭 어미를 규칙대로 붙였을 뿐이에요. 붙였을 뿐인데 속격 단수에서 적용되었던 예외를 속격 복수에도 적용해서 여기에다가 악센트를 놓는다라는 겁니다.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성, 여성 대격 복수 형태는 아마도 주격 복수와 동화되어서 에이스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입장도 있고 원래 어미가 엔스라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모르겠지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폴레이스다. 여기는 백케이스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을 보면은 두 번째 유형은 사실 별로 안 나와요. 정말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오이스 찾는 것도 고생을 좀 했는데 오이스는 벌써부터 형태가 좀 복잡해요. 뭐냐면은 이오닉에서는 오이스. 그러니까 이것도 오이가 아니에요. 이중모음이 되기 전에 이 서사시 형태는 이오니아 방언 형태는 오이스인데 아티카 방언에서는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중모음이 돼서 오이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그 컨트랙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이오스 이렇게 됩니다. 어간은 이제 오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이스, 오이오스, 오이이, 오인, 오이, OES, OEON, OEC, OES. 규칙이 보이긴 해요. 삼변화 어미 규칙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다소 어, 불편하게 생겼다. 라는. 그다음에 윕실론으로 끝나는 어간을 가진 명사의 경우에는 이크티스라는 애가 있는데 이크티스도 좀 형태가 수상해요. 이크티스도 있고 이크티스도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장음인데 아센트만 달라져요. 그래서 이크티스, 이크티오스. 익티스, 익티스, 그 다음에 익티오스, 익티이, 익틴, 익틴, 익티, 익티에스, 익티온, 익티스, 익티스, 익티아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이 대격 단수 형태의 악센트도 어큐트 용례도 있고 서컴플렉스 용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격 복수 어미는 원래 은스이기 때문에 이크튀스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이크튀어스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모른다. 결국에는 매우 특이합니다. 네,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은 아마도 이 이명사였나 이크티스였나 오이스였나 이미 그리스 문법 학자들도 아 이거 틀렸다 막 이렇게 논의한 게 있고 해요. 이 형태 틀렸고 이 형태가 맞다라고 자기들이 교정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이 또 반대를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좀 그래 그럼에도 여러분이 충분히 식별을 할 수 있을 만한 표지는 갖고 있습니다. 오스, 이, 그다음에 뉴이가 끝에 붙는 거, 그다음에 S, 온, C 이거는 뭐 헷갈릴 수 있죠. 이 트위스로 나오면 헷갈릴 텐데 뭐 이런 S, 온, C 같은 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한변화 명사에서 보아왔던 규칙적인 어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알아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도 이제 한변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우는 것을 강제하고 싶지 않지만 규칙 정도는 정말로 확실하게 숙제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는.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유형을 볼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아까는 이오따랑 윕실론 종결어간이었죠. 이번에는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애들. 에우, 아우, 우로 끝나는 애들. 그래서 히페우스, 히페오스, 그다음에 그라우스, 그라오스, 그다음에 아나우스, 네오스, 우스, 보오스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형태를 일단 쭉 보죠. 히페우스, 히페오스, 히페이, 히페아, 히페우, 히페스, 히페이스, 히페온, 히페우시, 히페아스. 이거는 악센트가 없을까? 여기 붙겠죠. 그다음에 그라우스, 그라오스, 그라이, 그라운, 그라우, 그라에스, 그라우, 그라온, 그라우시, 그라우스, 나우스, 네오스, 네이, 나운, 나우, 네스, 네온, 나우시, 나우스, 부스, 보스, 보이, 분, 분. 그다음에 보에스, 본, 부시, 부스. 이게 부운이라고? 왠지 부스일 것 같은데요. 음, 네, 부스가 맞아요. 이게 부운일 리가 없기 때문에 부스가 맞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든 유형에서
주격, 혹격, 단수, 역격, 복수에서 이중모음 어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격, 혹격 여기에서는 역격, 복수에서는 이중모음 어간이라는 건 이거예요. 히빼, 우, 그라우, 나우, 그다음에 부 이런 애들. 그다음에 이제 아우랑 우 어간에서는 대격, 단수, 복수에서도 이중모음 어간 씁니다. 다른 형태에서는 대체 어간을 쓴다. 에우는 에로 바뀌고 아우는 아로 바뀌고 우는 오로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속격 단수에서는 메타테시스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특이하게도 여기에서 대격 단수 형태에서도 메타테시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히페아도 원래는 히페아인데 이게 바뀐 거예요. 장단음 위치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음절 어간 악센트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원래 일반 규칙 뭐냐면 속격, 역격 단수에서는 울티마 악센트에 놓인다. 그리고 울티마 악센트가 단음절이면 어큐트, 장음절이면 서컴플렉스. 이건 원래 그런 겁니다.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규칙 형태. 이거는 불규칙이니까 외우는 게 좋겠죠. 자, 뭐 자주 나오는 명사들이기도 하고요. 귀네, 귀나이코스, 여자 또는 아내란 뜻이고요. 케이르, 케이로스, 손. 그다음에 휘오스, 휘에오스, 아들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귀네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격, 혹격, 단수를 제외하면 귀나이크라는 어간을 씁니다. 그래서 귀네, 귀나이코스, 귀나이키, 귀나이까, 귀나이. 그다음에 귀나이게스, 귀나이콘, 귀나이시, 귀나이가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속격, 역격 단수에서 불규칙 악센트가 들어가요. 뭐냐면은 속격, 역격 단수에서는 이 귀나이코스, 귀나이끼면은 귀나이에다가 아이의 악센트가 오는 것이 규칙적으로는 맞는데 마치 단음절 규칙, 아까 말씀드렸던 단음절 어간 악센트 규칙, 속격, 역격 단수에서 울티마로 악센트를 밀어주는 그게 발생한 것처럼 맨 뒤에 놓입니다. 귀나이코스, 귀나이끼. 그러고 나서 대격에서는 다시 귀나이까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좀 불규칙 악센트. 그다음에 케이르는 케이르, 케이로스, 케이리, 케이라, 케이르, 케이레스, 케이론, 케르시, 케이라스. 뭐가 특이하냐면 케르시, 케이르시는 안 쓰고 케르시를 써요. 그래서 역격 복수에서는 어간을 이 이오따를 뺀 케르를 쓴다. 근데 이거는 케르시는 항상 이런데 다른 형태들도 다 케르를 어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율에 따라서 운문에서는 바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케이레스 대신 케레스를 쓸 수도 있고 뭐 케이라스 대신 케라스를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휘오스는요. 휘오스, 휘에오스. 휘오스는 일단 이 두 가지 형태가 다 있어요. 휘오스가 있고 휘오스가 있고 이 이오타가 들어간 버전 안 들어간 버전.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3변화 명사 규칙 버전이고 2변화 명사 규칙으로도 그냥 쓸 수 있어요. 휘오스, 휘우 그렇게 해가지고 휘오, 휘온, 휘에 그다음에 휘오이, 휘온 그다음에 휘오이스, 휘우스 버전도 있어요. 그리고 3변화 명사 버전은 여기 휘오스, 휘에오스, 휘에이 그다음에 이 3변화 명사 버전으로는 대격 단수와 합격 단수는 없고요. 주격 보수 휘에이스, 휘에온, 휘에시, 휘에이스 이렇게 됩니다. 매우 이상한 거는 센트가 이상한 거죠. 이거는 불규칙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선면어 명사 한번 또 짚어봤고요. 음, 오늘은 중요한 문법적인 사항은 대명사 중에서 인칭 대명사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인칭 대명사는 말 그대로 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죠. 근데 저희 3인칭 대명사는 저번에 배운 아우토스 있었어요. 뭐 3인칭 대명사라기보다는 아우토스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3인칭 대명사라는 건 사실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의 he나 she 같은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그거는 주격으로 쓰이지 않으니까. 주격에서는 대명사 역할을 하지도 않고요. 어, 그래서 아우토스라는 게 3인칭 대명사로
주격 이외의 격에서는 대명사 기능을 하지만 그거 자체가 대명사라고 하진 않아요. 3인칭 대명사라고 하지는 않아요. 원래는. 네,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1인칭, 2인칭은 그거와 달리 제대로 영어의 I와 you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I에 해당하는 것은 에고, you에 해당하는 것은 she, 그다음에 we에 해당하는 것은 헤메이스, 그다음에 you 복수에 해당하는 것은 너희들에 해당하는 것은 휴메이스. 그리고 이제 격변화를 당연히 해야겠죠. 격변화할 때 에고, 에무, 에모이, 에메, 쉬, 수, 소이, 때, 헤메이스, 헤몬, 헤민, 헤마스, 헤메이스, 헤모, 휘메이스, 휘몬, 휘민, 휘마스 이렇게 변해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여기 1인칭 단수와 2인칭 단수에 보시면은 형태가 하나씩 더 있죠. 무, 모이, 매, 수, 소이, 세. 얘네만 unemphatic이라고 해서 이제 H가 이상한 곳에 붙었네. unempathic이죠. 자, emphati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형태가 하나씩 더 들어가게 됩니다. 주격은 없어요. 속격, 역격, 대격에만 무, 모이, 매. 악센트가 빠지고 앞에 있는 에가 빠지고 여기에서는 악센트가 빠지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엔클리틱이에요. 엔클리틱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악센트를 고정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뭐가 다르냐? 이제 엠파틱은 뭐냐면은 컨트라스트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고 나는, 누가 나오고 너는, 이게 이런 대비가 있으면은 그래서 암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대조가 이루어질 때는 엠파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에 연결될 때, 예를 들면 빠라의 뭐 목적으로 쓰여서 빠레무 같은 경우에 또는 뭐 디아랑 같이 쓰여서 디엠에 디아세 같은 경우로 쓰일 때는 어, 엠파틱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언엠파틱으로 강조가 없는 상태로 쓰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에페이 휘메이스 에모이 우 텔레테 페이 테스타이 에고 스윈 휘민 햅소마이 라고 하면은 자, 에페이는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접속사예요. when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는 because겠죠. 자, 휘메이스 너희들이 MOE니까 1인칭 단수 역격 엠파틱 버전이에요. 그러면은 나에게 우 텔레테 페이테스타이스타 텔레 때는 텔로 동사는 에텔로 동사랑 똑같아요. 아까 봤던 뭐뭐 하려 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종하려 하지 않으니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 복종하려고 안 하니까 나는 에고 쉰휘민 너희들과 함께 헵소마이 따라가겠다. 근데 이제 쉰휘민이 결국엔 너희들을 따르겠다라는 거. 직역하면 너희들과 함께지만 결국엔 너희들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페이테스타이랑 헵소마이랑 뭐 거의 똑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비가 있다라는 걸 아시겠죠? 너희들과 나라는 것에 대비가 있기 때문에 이 MOE라는 강조 형태를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고 같은 것도 지금까지 계속 문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스어는 주어에 인칭대명사 써줄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없죠. 그래서 강조를 해줄 필요가 없으면 그냥 안 쓰는 거고요. 강조를 해주고 싶을 때 인칭대명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칭대명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강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쓰는 순간 여기 에고, 쉬, 다 헤메이스, 휘메이스 다 애초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쓰고 있으면 강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 써도 된다는 게 디폴트. 그리고 쓰고 있으면 강조가 되는. 자, 그다음에 우폴라 XSD 모이 에이페인 아포 네메스라고 하면은 이제 XST하고 이제 부정사를 쓰면은 뭐뭐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할 수 있다. 이제 우 XST니까 가능하지 않다. 뭐를 폴라 에이페인 많이 말하는 것을 많은 것을 폴라가 지금 에이페인의 목적어예요. 에이페인이 말하다라는
그 아까 봤던 레고 같은 동사의 부정사 형태입니다. 근데 아오리스트 부정사 형태라서 에이페인이라는 걸 따로 써요. 그래서 이 에이페인 말하는 것은 폴라 많은 것들을 중성대격 복수입니다. 아포 무네메스 아포는 뭐뭐로부터 그죠? 그리고 무네메는 기억 그러니까 기억으로부터 기억에서 많은 것들을 말하는 것은 나에게는 모이 나에게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때 모이는 어느 파트이니까 그냥 강조가 없죠. 그냥 나한텐 가능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한텐 가능하지 않은데 너한 뭐 누구한테는 가능해. 쟤네한테는 가능해. 뭐 걔한테는 가능해. 그런 대비가 있다면은 MOE를 쓰고 뒤에서는 알라 아우토 XST. 하지만 그에게는 가능하다. 뭐 이런 문장들을 이어서 써주면은 그럴 땐 대조가 있겠죠. 그럴 땐 MOE를 써준다. 자, 그다음에 헤데메라 필세이 세카이 디아 테레이 하면은 헤데메라 바로 이 날이 헤데는 저희 저번에 배웠던 시 대명사 호대, 헤대, 토대 배웠죠? 그래서 헤메라 이게 날이라는 뜻이에요. 데이. 그래서 이 날을 수식해주는 헤대 지시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날, this day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날이 휘세이 나을 것이다. 이거 미래의 시제입니다. 휘오 동사의 미래 시제고요. 디압테레 이것도 디압테이로 동사의 미래 시제예요. 그래서 세 당신을 낳고 또 죽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게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하는 말이죠. 자, 그다음에 띠 말론 에무 수이 따오따 카테고레이스 에 에고 수라고 하면은 이제 띠 저번에 배웠던 의문 대명사예요. 그리고 띠라는 중성 단수 대격 형태로 쓰면은 왜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왜 어째서 그 다음에 이제 구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론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말론이 뭐냐면은 한국어로 번역하기 좀 어려운데요. B보다는 A 이런 뜻이에요. 말론 A, 에 B 하면은 B보다는 A, rather A than B 이런 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비교가 되고 있는 거냐면 에고수 카테고로랑 에무쉬 카테고레이스 따왔다는 공통이고요. 그게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나를 이것들로 이러한 혐의들로 고발한다 라는 것과 내가 너를 따왔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혐의로 카테고레이스를 이제 1인칭 단수 형태로 써야겠죠. 카테고로 고발한다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째서 내가 당신을 이러한 혐의로 고발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고발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혐의는 이것들은 네가 나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 혐의는 내가 너를 고발해야 맞는 건데 왜 네가 나한테 고발하고 있냐 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테고레오 동사가 고발하다라는 뜻인데 속격을 대격을 이유로 삼아서 고발하다가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속격으로 들어가고 그 혐의나 어떤 사안이 대격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수 애무가 되니까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그 다음에 바로 또 대비가 되죠. 내가 너를. 그래서 내가 너를이랑 너가 내를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으니까 애무라는 강조 형태를 써주는 거예요. 애무 수이 그다음 애고 수 이렇게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론에라는 구문은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고 그리스인들은 참 이렇게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자주 써요. 뭐뭐보다 뭐뭐라고 할 때. 그다음에 이제 인칭대명사를 이렇게 배우고 나서 뭘 배워야 되냐면은 소유 형용사라는 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자, 1인칭 단수는 에모스, 에메, 에몬 이렇게 돼요. 2인칭 단수는 소스, 세, 손
왜 악센트가 또 있을까? 소. 그렇죠? 그다음에 1인칭 복수는 헤메테로스, 헤메테라, 헤메테로. 자, 여기만 악센트가 때로 땡겨져요. 아가 이제 장음이니까. 그다음에 헤메테로스, 헤메테라, 헤메테로. 헤메가 아니지. 휘메테로스. 서로 2인칭 복수니까 휘메테로스. 그래서 에모스, 에메, 에몬, 소스, 세, 손, 헤메테로스, 헤메테라, 헤메테론, 휘메테로스, 헤메테라, 휘메테론. 당연히 1, 2변화 형용사 규칙 그대로 따라서 변화를 시키시면 되고요. 형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앞에 나오는 이 인칭 대명사의 형태에서 뭐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변화시켰습니다. 3인칭 단수의 소유를 나타내는 방식은 대명사 아우토스를 사용하면 되고요. 3인칭 복수는 스페테로스, 스페테라, 스페테론이라는 게 있긴 한데 사용 빈도가 그리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명사 아우토스의 복수, 속격 복수 같은 걸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유의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소유 형용사를 써도 되고 누구누구의 뭐다라고 할 때 소유 형용사를 써도 되고 인칭 대명사의 속격을 써도 되는 거예요. 둘 다 돼요. 제가 왜 이거를 또 강조하냐면 사실은 라틴어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아주셔야 되는데 라틴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돼요. 인칭 대명사 속격을 쓰면 안 돼요. 이것만 됩니다. 근데 그리스어는 둘 다 돼요. 그래서 둘 다 되는 게 더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어는 둘 다 되는데 라틴어는 이것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라틴어도 시대가 지나면은 이게 돼요. 되는데 고전기에는 안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소유의 표현을 그래서 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소유 형용사 쓰는 방법, 인칭 내면서 속격 쓰는 방법, 마지막으로 구문 자체를 바꿔서 소유의 역격을 쓰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나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소유 형용사를 쓰는 경우가 포멀한 어조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 형용사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거. 성수격 일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형용사니까 당연히 형용사니까 그리고 수식적 위치에 놓여요. 즉 관사 명사 사이에 놓여야 돼요 무조건. 또는 관사 명사 관사 형용사 이렇게 놓여야 됩니다. 제가 이 성수격 일치를 왜 강조하냐면은 나중에 인칭 대명사 속격을 쓴다고 할 때 인칭 대명사 속격이니까 그냥 인칭 대명사 속격을 써주시면 되는데 명사가 복수면 인칭 대명사도 복수로 가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인칭 대명사는 그냥 고정인 거예요. 그거 자체로 독립적으로 너, 너희, 나, 우리니까 명사가 뭐가 바뀐다고 해서 같이 바뀌어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독립적인 명사니까. 근데 괜히 그게 헷갈려가지고 이제 명사가 뭔가 성과 수가 바뀌면 인칭 대명사도 바뀌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명사니까 독립적으로 따로 놀면 돼요. 이거는 형용사니까 명사에 맞춰서 성수격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그거를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예문을 보죠. 땐 바이다 땐센땐 땜엔 웰레이스 땐에인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관사를 확 때리는 문장이 나왔는데 뭐냐면은 땐 바이다 그 아이를 근데 이제 땐이니까 여자아이겠죠. 그 여자아이를 그 다음에 수식적 위치로 관사 명사 먼저 나오고 관사 형용사 뒤에 나와준 거예요. 왜 이렇게 나와줬는지는 이제 구문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땐 센, 당신의 그리고 땐 떼맨. 자, 이 때가 뭐냐면 때하고 아포스트로피 붙여 있죠. 생략된 거예요. 이거 뭐냐면 때입니다. 때. 그러니까 짧은 이거 까이랑 똑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산문에서는 이렇게 잘 안 써요. 산문에서는 땐, 센, 까이, 땐, 에멘 이렇게 쓰고 까이 대신 때가 하나만 쓰이는 거는 잘 없어요. 근데 이건 운문이니까 좀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땐, 센, 땐, 때멘 당신의 딸이자 땐, 에멘 나의 딸인
자, 성수기 일치 다 해주고 있죠. 땐 빠에다가 여성 단수 대격이니까 땐 센, 땐 에멘 이렇게 다 여성 단수 대격으로 일치시켜줘요. 멜레이스크 테네이. 멜로 동사는 뭐뭐 하려고 하다, 장차 뭐뭐 하다. 미래에 대한 어떤 의도나 계획 같은 걸 나타냅니다. 테네이는 죽이다. 테이노 동사의 부정사 형태입니다. 테네이니까 미래 부정사네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 미래 부정사는 미래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나요? 이런 뜻입니다. 그 애를 당신의 딸이자 나의 딸인 그 애를 당신은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식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핫반따가 르소이 따마 누테 때마타 게이네스 디닥타 꾸덴 엑사우테스 레게이스 이렇게 되는 이것도 소클레스 엘렉트라인데 자 핫반따 따마 누테 때마타 라고 하면은 이제 따마는 또 뭐냐면은 따에마예요. 자 여기에 따마에 알파 위에 기시금 표시가 있죠. 근데 기시금 표시는 원래 모음으로 시작할 때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앞에 따오가 있는데도 기시금 표시가 있죠. 제가 잘못 쓴 게 아니고 어떨 때 이런 걸 쓰냐? 원래 따에마 관사가 앞에 있었는데 그 관사랑 붙어서 모음이니까 붙어가지고 축약이 되어서 따마가 되면은 아 이거는 원래 따에마였어라는 걸 표시해 주려고 위에 기시금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에마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따에마 누테 때마다 라는 게 하나의 프레이즈라는 겁니다. 그 나의 조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조언들. 근데 여기서 나의 조언이라는 게 나를 향한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어의 소유 형용사 표현은 조금 더 복잡한 게 소유 형용사라고 배우긴 하는데 목적어적인 의미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조언이 내가 하는 조언이 아니라 내가 받는 조언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신의 그 모든 나를 향한 걸 보충해야겠네요. 나를 향한 조언들은 잠시만 그 모든 나를 향한 조언들은 당신이 그녀에게서 배운 거다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이 소이는 디닥타에 붙습니다. 사실은 그녀에게서 당신이 배운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신에게 가르쳐진 거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에게 가르쳐진 거다. 그 다음에 게이네스는 그녀죠. 게이네니까. 에게이노스의 여성 속격, 단수 형태인 거예요. 근데 앞에 에는 빠지고 게이노스로 쓸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게이네스는 에게이네스랑 똑같은 겁니다. 게이네스, 디닥타. 그녀에게서 이제 배운 거다. 꾸덴.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자, 여기도 꾸라고 해가지고 앞에 까빠에 자음이 있는데 꾸 위에 기시금이 있죠. 이것도 까이우덴이 까이우덴. 그래서 까이우덴도 붙여서 모음 충돌을 하니까 붙여서 꾸덴이 됐는데 그걸 표시해 주려고 꾸덴 위에 남겨준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엑사우테스. 당신 자신으로부터 레게이스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 이 사실 사우테스는 세아우테스라는 제기대명사 너 자신을 하는 뜻인데 제기대명사는 저희 다음에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다음에 호이 헤메테로이 스트라디오 다이 필라투시 땐 히메테란 코란 그러면은 우리의 군인들이 자, 여기는 수식적 위치로 들어가 있죠. 호이 헤메테로이 스트라티오 다이 남성 주격 수 필라투시 3인칭 목수 동사 현재 시제 땐 휘메테란 코란 대격 여성 단수 네, 이거는 단순한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칭 대명사 속격을 쓰는 버전을 보겠습니다. 이게 좀 인포멀한 느낌을 준대요. 이거는 서술적 위치로 쓰여야 됩니다.
즉 관사 명사 프레이즈 바깥에서. 그래서 호 필로스 무제데이 또 비블리온 수면은 내 친구가 호 필로스 무겠죠. 내 친구가 돈 비블리온 수 이 책을 찾고 있다. 호 에모스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쏜 비블리온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다만 위치는 소유 형용사 쓸 때는 수직적 위치로. 자, 그다음에 홀라카이 아가타 에페 페리투 파트로스 수면은 에페는 뭐냐면은 페미라는 이제 말하다 주장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거의 직설법 능동태 미완료 3인칭 단수예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또는 그녀가 말하고는 했다,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폴라카이 아가타 많고도 좋은 것들을 누구에 관해서 페리투 파트로스 수 아버지에 관해서 누구의 수 너의. 자, 그러니까 이 뚜 파트로스의 속격은 페리에 연결됐으니까 속격이에요. 그다음에 수는 뚜 파트로스가 속격인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너의라는 뜻으로 속격인 겁니다. 이 뚜 파트로스가 주격으로 바뀌든 속격으로 바뀌든 뭐 역격으로 바뀌든 대격으로 바뀌든 수는 남아 있는 거예요. 수로 그냥 따라가지 않는다. 인칭 대명사 속격을 쓸 때는 그냥 속격으로 고정인. 자, 그다음에 o pater autes hipponicos ton patera tonemon que desten epetuimese boie sastai. 왜냐하면 호바테르 아우테스 히포니코스. 자, 아우테스가 지금 3인칭 대명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녀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앞에 누군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녀의 호바테르 아버지 히포니코스는 돈 빠테라 돈 에몬. 자, 여기는 소유 형용사 수식적 위치로 써주고 있죠. 나의 아버지를 케데스텐 인척으로 보이에사스타이 삼으려고 베티메세 열심히였다. 뒷부분 좀 어려우니까 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나중으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호바테르 아우테스 히포니코스 돈 빠테라 돈 에몬. 여기는 소유 형용사 쓰고 있고요. 그래서 돈 에몬이 돈 빠테라랑 연결돼서 대격 남성 단수 형태에 쓰고 있고 호바테르 아우테스는 그녀의 아버지인데 그녀의는 지금 인칭 대명사 속격으로 3인칭 대명사인 아우테스로 쓰고 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예전에 배운 거지만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는 에이미 동사의 소유의 역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를 역격으로 쓰고 그 소유물을 주어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알로이스 멘가르 크레마타 에스티 볼라카이 히보이 해민데 슈마코이 아가토이 라고 하면은 알로이스 맨 해민데 하고 맨데 구문 또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이스 다른 사람들에게는 크레마타 에스티 볼라 아주 재산들이 많다. 아이 히보이 그리고 말들도 있다. 하지만 해민 우리에게는 아까 배운 해메이스 1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의 역격 형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쉰마코이 아가토이 다음에 생략된 동사는 당연히 AC, ST 동사의 3인칭 복수 AC가 생략된 거겠죠. 그래서 훌륭한 동맹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 보죠. 오노마 아우테 코르소테. 여기도 동사가 아예 생략돼 있어요. 뭐 ST가 생략된 거겠죠. 그래서 이름 이 아우테 그 도시에게 코르소테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은 코르소테였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우테가 여성 지금 3인칭 대명사 아우테 여성 단수 역격으로 쓰이고 있는데 앞에 이 폴리스라는 명사를 받아준 겁니다. 폴리스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게는 코르소테라는 이름이 있다. 뭐 이 정도의 뜻인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름을 소유의 역격으로 나타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인칭대명사나 소유 형용사, 소유의 표현 관련해서 질문이나 이해 안 가시는 점 있으실까요? 네, 저희 매주 새로운 문법을 나와가지고 조금 양이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뭐 하나하나 꼭 복습을 잘 하시면서 잘 꾸준히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인 것 같아요. 갑자기야. 네, 다음에는 또 여기 연습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네요. 네, 10분 일찍 끝나긴 하지만은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1학기 마지막 시간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